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존 기로에 서 있는 이스타 항공. 며칠 전 605명의 직원들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했는데요. 해고 통보를 받은 분들 중에 한 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함은 따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드리기가 조금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네. 예, 기장님도 해고 통보를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받으셨나요? 이메일로 통보가 왔었고요. 네. 10월 14일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아,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리해고는 혹시라도 짐작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통보였나요? 워낙 구조조정 규모가 컸기 때문에 네. 어쩌면 나도 해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딱 이메일을 받으시고 어떤 느낌을 혹시 드셨습니까? 어, 일단은 뭐 절망적이라는 말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이었죠. 네. 제가 보도를 좀 보니까요. 그 네, 이스타 항공 기장님들이나 다른 직원분들이 무려 8개월 동안을 임금을 못 받고 네, 어렵게 어렵게 버텨 오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2월 달 급여가 40%가 나왔고요. 네. 그 뒤로는 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예, 네. 예. 뭐 처음에는 이제 금방 해결될 줄 알고 뭐 네.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하다가 네. 7개월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출 뭐 잔금도 바닥나고 이러니까 이제 알바도 하게 되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부모님한테 도움도 좀 받았고 그렇습니다. 알바를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떤 종류를 하셨는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예, 저는 그 식당 주방에서 네. 일을 좀 했었습니다. 아. 예. 네, 보도를 보니까 다른 분들은 택배나 대리 기사, 이삿짐 센터 이런 것들도 막 하셨다던데 혹시 동료분들 근황도 조금 알고 계시죠? 예. 그 쿠팡맨을 하신 분도 있고요. 네. 또 탁송 기사, 음, 대리운전, 음. 그다음에 그 건설 현장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예. 예, 지금 뭐 생활 전선에 다 뛰어들어 있는 상태라서 네. 예, 만나 뵙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직원들끼리. 네. 예, 물론 모든 직원분들이 다 사실 어려우시겠지만 기장님은 특히나 어린이부터 청소년들까지 선망하는 파일럿 소위 말해서 그렇죠? 하늘을 네, 나르시는 비행기 조종을 하시는 일이어야 하는데 네,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해오신 거는 그래도 이렇게 네, 노력하고 버티면 네, 언젠가는 회사가 조금 좋아지고 다시 비행기 조종관을 잡을 수 있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그 정리해고 통보를 통해서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네, 일단은 그런 기대, 내가 나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기약 없는 어떤 시간이 이제 네. 또 시작이 됐다. 아,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605명이라는 인원수는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 인원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애초에 이 이스타항공은 1,600여 명이 됐고요. 네. 이렇게 이제 휴업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네. 자이든 타이든 태산 직원이 한 500여 명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예. 남아있는 인원이 한 1,100여 명 되는데 이 네. 중에서도 이 중에서 100명을 희망퇴직을 받고 네. 600명을 정리해고를 한 거니까 예. 엄청난 규모죠. 그럼 혹시 그 기준은 좀 납득할 만한 기준이 제시가 됐던가요? 어떻습니까? 노사협의회에서 그런 기준들을 정했었어요. 네. 노사가 이제 협의를 해서 예. 그렇게 정했는데
뭐 어디나 그렇겠지만 정리해고를 하고 나면 해고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 그런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육아휴직 부분에 있어서 네. 더더욱 더더욱 좀 말이 많은데요. 네. 회사는 그 소위 말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74명, 그러니까 기장이 36명, 부기장이 38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육아휴직자 7월 달에 육아휴직 신청자가 15명인데요. 네. 그중에 4명이 취소를 했어요. 아. 그 4명은 해고 통보를 받았고요. 아. 나머지 11명은 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해고자들은 이런 의혹을 이제 제기하게 된 것이죠. 아하.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해고를 했다면 육아휴직자 중에서도 해고자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자 전원이 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하니 마치 육아휴직 여부가 해고자 선정 기준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요. 네네. 회사에 그 부분을 밝혀달라고 이제 요청했으나 네. 어떤 명확한 답이 오지 않아서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직원들 간에 어떤 비방전도 오고 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가신 분들은 정리해고 대상이 안 됐었고 신청하지 않거나 중간에 취소하신 분들은 해고되셨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예, 지금 나온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네네. 정리해고자 중에서도 해고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통보를 안 한 것인지 네네. 아니면 정리해고자라서 모두 해고를 안 한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어떤 회사에서 설명이 필요해야지 이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해고에 대한 납득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래서 더 심정적으로 더 어려우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명확한 기준은 있었는데 네. 그게 정확하게 적용이 됐느냐 아하. 하는 그 문제죠. 지금. 예. 적용의 공정성. 그 공정성이 만약에 훼손되었다면 이제 부당해고로까지 네. 번질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아, 예, 그렇네요. 네. 회사 쪽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인 정리해고가 아니다. 조종사 노조위원장도 참여한 근로자 대표회의에서 여러 차례 논의 통해서 진행된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입장 맞는 입장인가요? 네, 저도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직접 듣지 못했지만 이렇게 들은 바로는 네. 처음에는 양측 모두 무급휴직에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이러니까 어쨌든 비용을 줄여서 인수자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무급휴직을 하려고 하니 이렇게 가다가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그 지급하는 그 채당금이 완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무급휴직 상태가 되면. 그래서 이 채당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냥 무급휴직을 해서는 혹시나 파산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밀린 임금도 하나도 못 받고 채당금도 못 받고 이렇게 되니 이제 노조에서는 어떤 조건, 그러니까 뭔가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무급휴직을 순환을 어떻게 한다든지 비율을 어떻게 조절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협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그냥 노조가 뭐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언론에 나온 최종구 대표의 말. 회사는 무급휴직도 고려했는데 노조 측이 반대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거는 뭐 악마의 편집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창업주 이자 뭐 실질적 오너 아니냐 이런 말도 있지만 반대로 이상직 의원 측에서는 2012년에 국회의원 당선되면서 회사 떠났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에 뭐 국회의원으로 회사를 떠났지만 2016년 20대 국회의원 때는 공천이 안 되어서 다시 회장직으로 복귀를 했었거든요. 복귀를 했었나요? 일단 그 사실부터 일단 팩트가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 이스타항공의 지금 대표이사 최종구
대표는 네. 그 이상직 이 의원이 그 예전에 운영하던 회사 KIC 그룹에서 같이 있었던 분이고요. 네. 지금 경영 총괄 전무로 있는 분은 그 이 의원 예전 보좌관이고요. 아하, 예. 재무팀장은 조카. 뭐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자기 그 이수지 상무는 네. 브랜드 본부장 네.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가족들이 다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연결된 부분이 그렇다라면 뭐 사재를 털어서 회사 정상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상직 네. 의원은 사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네. 재산은 과거 20여 년 전에 마련한 32평 아파트가 전부다. 네. 그리고 국회 신고된 뭐 213억 원이라고 나온 재산은 그중에 상당수 169억 원은 이스타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이스타 항공 주식 평가 가치다. 그러니까 실제로 네. 이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타 항공이 1,600명의 항공기 22대를 운영하던 그런 항공사의 오너였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강남에 집 한 채 있고 그마저도 담보로 잡혀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네, 과연 이게 이 사회 통념상 이게 신뢰가 있을까요? 이스타 홀딩스 주식을 예전에 이상직 의원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때 취득을 했는데 네. 사모펀드에서 80억 원을 그 미성년자들한테 빌려줘서 이스타 홀딩스 주식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80억 원을 빌려올 수 있는 분이 고용보험 5억 원을 해결을 못 해줘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못 받고 직원들이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지금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과연 책임지는 자세인가, 이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들죠. 네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 하나만 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안 대책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인수 기업이 나타나서 네. 이렇게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해서 경영 정상화가 되면 제일 좋은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업황이 지금 참 어렵습니다. 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그러게요. 과연 이런 시기에 그 인수 기업이 나타날까 굉장히 걱정이죠. 네. 이렇게 몇 달을 허비하다가 파산이나 폐업을 하게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회생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네. 인수자 선정 작업이 동시에 네. 진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조종사님들의 꿈 꺾이지 말고 꼭 회생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이스타항공 네. 전 직원분들께도 꼭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이 문자 주셨는데요. 최은섭님, 그전에도 급여조차 나오지 않았으니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힘내세요. 또 0023님도요. 아고 기장님 마음이 아프네요. 한 번씩 타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힘내세요. 많은 분들이 응원하시니까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